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남을 먼저 챙기실까? 가족인 저는 왜 항상 뒷전일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사랑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을 먼저 챙기던 시어머니, 그 따뜻한 밥 냄새가 이제는 제 가슴을 울립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 씨의 며느리 이수진입니다. 광고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단독주택, 시어머니와 남편, 저 셋이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규칙적이고 경쾌한 칼질 소리.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웃집 최할머니, 경로당 어르신들, 교회 봉사 모임. 늘 남을 위한 반찬이었죠. 어제 혼자 계신 최할머니 입맛 없어 하시더라. 이건 좀 짭짤하게 해야 드셔. 시어머니는 작은 반찬통에 정성껏 음식을 담으셨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을 봤어요. 가방을 챙기고 립스틱을 바르고 시계를 확인하면서 어머니, 또 다른 사람들 반찬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돌아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응, 최할머니 댁 다녀올게. 저도 회사 도시락 좀 싸주세요. 매일 편의점 도시락 먹는 거 아시잖아요. 넌 사 먹잖아. 젊은 사람은 그게 편하지.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하다고요?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만든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뒤돌아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회사 가는 지하철 안. 저는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켰어요. 점심 메뉴를 고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남을 먼저 챙기실까? 시어머니 김정숙 씨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하시고 요양원에 반찬을 배달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착하다고, 따뜻하다고, 정이 많다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착함 뒤에 가려진 제 외로움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이미 저녁을 드셨습니다. 먼저 먹었어. 너 늦을 것 같아서. 식탁엔 국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반찬은요?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부 이웃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한 접시랑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서. 남편 박현우는 학원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요. 혼자 밥 먹는 식탁은 참 쓸쓸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웃집 불빛이 보였어요. 그 집에선 시어머니가 나눠준 반찬을 먹고 있겠죠. 저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음식을 주면서 왜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겨두실까?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착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기적인 건가?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또 반찬을 만드셨어요. 이번엔 잡채였습니다. 당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오늘 경로당 어르신들 생신잔치래. 이거 가져다 드려야지. 시어머니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용기에 잡채를 담으셨습니다. 저는 토스트 한 장 물고 출근했어요. 지하철에서 동료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 다 했어. 팀장님 책임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선 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집에선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누워 계셨고
아빠는 일 나가면 술 먹고 들어오셨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나부터 챙겨야 살아남는다는 걸. 남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에 남편 박현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말씀드려봐. 매일 남 챙기시느라 정작 우리 집 밥상은 텅텅 비잖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하기 그렇지 않아? 좋아서 하신다고? 나는 좋지 않은데. 수진아,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남 돕는 걸 좋아하시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반찬 배달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야, 같이 갈래? 거기 할머니들이 내 얘기 많이 물으시더라.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서 쉴게요. 시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혼자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어요. 드라마에선 따뜻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우리 집은 저렇지 않을까? 왜 저는 항상 혼자일까?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빈 반찬통만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 다음에 또 해달래. 시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괴로웠어요. 가족보다 남의 칭찬이 더 좋으신 건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남을 먼저 챙기실까?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훨씬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나서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 동생이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몸 관리를 못해서. 엄마, 말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프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컸습니다. 병실로 옮긴 뒤 저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어머니가 입원하셔서요. 며칠만 휴가 쓸게요. 힘드시겠네요. 빨리 쾌차하시길.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엄마를 지켰습니다. 동생은 회사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남편은 학교 수업이 있다며 저녁에나 들렀고요.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사람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와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큰 보냉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안에는 미역국, 나물, 밑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현우한테 들었어. 친정어머님 편찮으시다고. 며느리가 회사 다닌다고 바쁠 텐데 제가 좀 챙길게요. 시어머니는 엄마 침대 옆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사돈데, 이렇게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뭐려. 가족인데요. 제가 요양원 봉사도 하니까 이런 거 익숙해요. 시어머니는 엄마께 미역국을 데워드렸습니다. 숟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제 엄마를 챙기시는 걸까?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엄마는 미역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손맛이 그대로네요. 입맛이 도네. 다행이에요. 많이 드셔야 기운 나세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도 웃으셨고요.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이상하게 소외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반찬을 만들어 오시고 엄마 식사를 챙기시고 병실 청소까지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넌 시어머니 복 있다.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내 시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잖아. 사돈댁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 엄마는 시어머니만 칭찬하셨어요. 엄마, 전 며느리고 그분은 시어머니예요. 너무 감사해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봅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사돈댁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잘해주신 건 알아요. 근데 전 엄마 딸이잖아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달죽을 끓여 오셨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실 거예요. 엄마는 감격해 하시며 달죽을 드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청소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셨어요. 며느리, 넌 좀 쉬어라. 며칠째 병원에만 있었잖아. 괜찮습니다. 제가 엄마 옆에 있어야죠. 그래도 넌 회사도 다니잖아. 내가 낮에 와 있을게. 시어머니의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배려가 부담스러웠어요. 제 엄마인데 왜 시어머니가 챙기시는 걸까? 저는 못난 딸인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커졌어요. 며칠 후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친정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집 안 청소도 하시고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놓으셨죠. 사돈,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들를게요. 반찬 떨어지면 연락하세요. 엄마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돈댁, 정말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가족인데요. 뭘 편찮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친정어머님 건강 잘 챙겨드려야 해.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더 신경 써야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도 챙기시고 이웃도 챙기시고 모두를 챙기시네요. 정작 저는 언제 챙겨주실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신하셨어요. 고맙지만 뭔가 제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 생각이 또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함이 오히려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따뜻함이 제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봉사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경로당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이고, 정숙 씨. 이번에도 잡채 해주셨어요? 정숙 씨 같은 시어머니 없어요.
우리 동네 복이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경로당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시는 모습. 어르신들은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정숙 씨,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다 알아줘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들은 다 시어머니 착하다고 하지. 정작 나는 숨 막혀요. 집에 돌아와 며느리야, 오늘 일찍 왔네. 저녁은 뭐 해 먹을래? 제가 할게요. 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려고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 대답이 짧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거실로 가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남편 박현우도 집에 왔고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경로당 어르신들이 엄마 칭찬 엄청 하시더라.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보다 남이 먼저예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왜 사실이잖아. 경로당, 요양원, 이웃집. 매일 남 챙기시느라 정작 우리 집은 신경도 안 쓰시잖아.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너희한테 소홀했니? 소홀한 정도가 아니죠. 전 어머니가 만든 반찬 제대로 먹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왜 제 얘기는 안 들어주세요? 제가 도시락 싸달라고 했을 때 왜 사 먹으라고 하세요? 그건 제가 외로워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을 때 왜 먼저 드세요? 제가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 내 마음 이해해. 내가 좀 그랬지. 이해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냥 저도 좀 챙겨주세요. 남들한테 하시는 것처럼요.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참았던 말을 꺼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종이컵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따뜻하게 마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유자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이 왜 이제야 오는 건지, 왜 제가 화를 내고 나서야 주시는 건지. 저는 유자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그날 밤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너무 섭섭하게 말한 거 아니야? 제가 섭섭하게 말했다고요? 전 그동안 참았어요. 알아. 근데 엄마도 나름 노력하시잖아. 노력이요? 어디가요? 여전히 이웃 반찬은 챙기시던데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마음 풀어. 내가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 남편의 말에 저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풀리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만드셨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경로당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요양원 봉사도 한번 건너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반찬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드신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찌개. 며느리야,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어.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등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아니야. 제 마음도 소중한 거잖아.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고 계셨어요. 저를 위해.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환한 웃음이 조금 사라진 것 같다는 걸.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날 때 빛나던 그 표정이 흐려진 것 같다는 걸. 이게 제가 원했던 건가?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교회 봉사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봉사 안 가려고 집에서 쉴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오늘 도시락 만드는 날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 나 없어도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그 모습을 봤어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힘없는 목소리, 작아진 어깨, 퇴근 후 집에 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를 샀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TV를 향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응, 들어왔구나. 이거, 약과 사왔어요. 드세요. 시어머니는 약과 봉지를 받아 드셨습니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하시며 웃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장 봐놓으신 재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넣어만 둔 느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에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잘랐죠.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집에 왔고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를 슬쩍 봤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국만 조금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셨죠. 먼저 들어가 있을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긴 한데 엄마가 우울해 보여. 남편의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경로당도, 요양원도, 교회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친구 박선자 씨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수가, 너 왜 요즘 안 나와? 다들 걱정하던데.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박선자 씨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내가 남만 챙긴다고 섭섭해하더라. 그래서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그랬나 싶어서. 그래서 요즘 집에만 있어. 정수가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며느리 말도 맞는 것 같아. 가족을 소홀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제 마음도 상처였는데,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도시락 봉사를 가신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외출이었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시는구나. 그런데 저녁 때가 한참 지나도 시어머니는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어? 응, 아직 안 오셨는데. 이상하다. 교회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밤 8시가 넘어서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안. 김치 나눠주다 보니 늦었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밥을 차려두고 기다렸지만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남편은 일찍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어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남을 챙기느라 저를 안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회사에 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팀장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시어머니 신발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러 나갔다. 저녁 먼저 먹어. 저는 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또 나가셨구나. 또 남을 챙기러 가셨구나. 화가 났습니다. 왜 또 나가시는 걸까? 제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또 봉사 나가셨어요. 남편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늦었어요. 어머니, 이 시간까지 어디 가셨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요양원에 반찬 나눠주다가.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집안일 먼저 하시라고 했잖아요. 미안. 할머니들이 기다리셔서. 할머니들은 기다려서 가고 저는 기다려도 상관없으세요?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 아닌가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단 말 그만하세요. 말로만 착하면 뭐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는 거란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냉랭한 공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했어요. 저녁 식사도 각자 먹었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애를 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고요.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도마소리, 발소리가 집을 채웠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집을 밝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이미 금이 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시어머니도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냉전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어요.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교회 도시락 봉사 가시는 날이었어요. 우산은 챙기셨을까?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한 달째 제대로 대화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 왜? 엄마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사고 났어. 지금 병원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빨리 와. 대학병원 응급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구하시다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는 경찰관 한 분이 계셨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며느리입니다. 어르신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밀어내고 본인이 차에 부딪히셨어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네, 저와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머리 손상과 내부 출혈이 심각합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저 아직 제대로 사과도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수 없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엄마 괜찮으실 거야. 내가 그랬어. 내가 심하게 말했어. 수진아. 내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 내 잘못이야.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한 여자분이 아이를 안고 앉아 계셨어요. 그 아이 엄마였습니다. 경찰관이 말씀하셨죠. 저분 아들이 차도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어르신이 구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여자분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분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제 잘못입니다. 어르신께서. 일어나세요. 저는 여자분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을 거예요. 아이를 구하는 게.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시어머니 친구 박선자 씨도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분들도 몇 분 오셨고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정수기가는 괜찮겠죠? 박선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아이고, 그 착한 사람이. 모두들 시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그제야 저는 제대로 보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요?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요. 남편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흐느꼈어요. 박선자 씨는 주저앉으셨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어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여러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눈물이 시어머니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 아직 미안하다고도 못했어요. 고맙다고도 못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현우야. 엄마 깨어나야 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와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제발. 시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미안.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미안해요. 사랑한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심박수가 점점 느려졌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위에 엎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12분.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가셨다는 게. 남편은 전화로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원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장기이식센터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계셨어요.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고인께서 생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해두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2년 전에 등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각막, 신장, 간 모두 기증 의사를 밝히셨고요. 직원분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또박또박 쓰신 글씨. 저는 그 서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죽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어서도 남을 먼저 챙기시는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왔습니다. 장기기증이요? 네, 고인의 뜻이시니 유가족 동의만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수진아, 어떻게 할까?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명. 2년 전. 그때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죽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셨을까? 진행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분이 서류를 건네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몇 시간 후,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각막은 시력을 잃은 28살 청년에게, 신장은 투석을 받던 45살 가장에게, 간은 간경화로 고생하던 50대 여성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생명이 시어머니 덕분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왜 저한텐 그런 사랑 한 번 안 주셨어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남을 사랑하셨네요. 저는 뭐였어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도 사랑하셨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아니야. 어머니는 날 사랑 안 했어. 아니야. 엄마는...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평택의 한 장례식장이었어요. 빈소를 차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요양원 할머니들, 교회분들, 봉사 모임 사람들, 모두들 시어머니를 위해 왔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제가 밥을 먹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숙 씨가 마지막까지 돌봐주셨어요. 제 아이가 아플 때 정숙 씨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되셨는지. 이틀간 빈소를 지키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왔습니다. 꽃도 너무 많이 왔어요. 빈소를 가득 채울 만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모시셨으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이라고요. 저는 그 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빈소에 혼자 남았을 때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경로당에서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 그걸 몰랐어요. 눈물이 영정 사진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장으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관을 옮기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남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이 이렇게 작은 함에 담기다니. 납골당으로 모시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유골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도 반찬이 없었고요. 저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면 눈물만 났어요. 남편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거실에 앉아 멍하니 지냈죠. 수진아, 우리 엄마 방 정리해야 하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알아.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선자 씨가 집에 오셨어요. 며느리야, 밥은 먹고 지내니? 네, 그냥. 정수기가 걱정하겠다. 밥은 먹어야지. 박선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간단한 죽이었어요. 먹어라. 정수기가 너 걱정 많이 했어. 네. 너 몰랐구나. 정수기가 내게 자주 얘기했어. 며느리가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한다고.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편할까 고민한다고.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수기는 너 많이 생각했어. 다만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박선자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 박선자 씨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정수기 방 정리는 했니? 아직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기 힘들겠다. 박선자 씨와 함께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정리정돈을 잘하셨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단정하게 걸린 옷들. 서랍을 열었어요. 손수건, 양말, 작은 물건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선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열어봐. 정수기가 남긴 거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유자청 병 하나.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그 첫 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갑작스러워서 놀랐지? 미안해. 며느리야. 너에게 할 말이 많았는데 직접 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해둔 거란다. 내가 힘들다고 말 안 해도 나는 알고 있었어. 회사에서 지쳐서 돌아오는 내 얼굴, 혼자 밥 먹을 때 외로워하던 내 뒷모습, 다 보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나도 며느리 입장이었던 적이 있거든. 내 시어머니도 너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하셨어. 왜 남을 챙기냐고, 가족이 우선 아니냐고. 그때 난 많이 울었단다. 내가 남을 챙긴 건 내가 예전에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야.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어.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빠서 나는 늘 혼자였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어.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를 챙겨주셨어. 밥도 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그분 덕분에 나는 외로움을 견뎠단다. 그래서 다짐했어. 나도 그분처럼 살겠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가까운 사람들을 놓쳤구나.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너는 나처럼 외로웠던 아이였어.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내 방법이 서툴렀나 봐. 며느리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남을 챙긴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사랑은 차례가 아니라 방향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
나도 너처럼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예전의 나처럼 보였거든. 근데 정작 옆에 있는 너는 못 봤구나. 너도 외로웠는데 정말 미안해. 냉장고 메모 봤니? 며느리 좋아하는 나물 토요일에 해줘야지. 그거 너 몰래 적어뒀던 건데 부엌 서랍 제일 안쪽 내가 좋아하는 조림 레시피 적어놨어. 언젠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거실 장롱 위 내 생일 선물 숨겨뒀어. 스카프야. 내가 자주 목이 시리다고 해서. 며느리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많이, 정말 많이.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처럼 살라는 게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면 돼. 다만 하나만 기억해줘. 사랑은 크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는 거야.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돼. 유자청 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마셔.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며느리 행복하렴. 이제 너의 삶을 살아.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박선자 씨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유자청 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제야 전할 수 있는 말. 너무 늦어버린 고백.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 편지를 읽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메모. 정말 있었어요. 며느리 좋아하는 나물 토요일에 해줘야지. 동그라미까지 그려진 메모. 저는 그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낡은 공책이 있었어요. 며느리를 위한 요리 레시피.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조림 만드는 법, 며느리 위한 영양 반찬들, 며느리 컨디션 안 좋을 때, 죽 레시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레시피마다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간을 조금만 해야 며느리가 좋아함. 며느리는 너무 짜면 안 먹어. 이 반찬은 며느리가 어릴 때 먹었던 거래. 저는 공책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두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거실 장롱 위를 확인했습니다. 포장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스카프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어요.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고르셨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게에서 하나하나 만져보시며 이게 며느리한테 잘 어울릴까 고민하시는 모습. 어머니, 저는 스카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부엌에 섰습니다. 레시피 공책을 펼쳐놓고요. 며느리를 위한 된장찌개. 레시피를 따라 재료를 꺼냈어요. 두부, 애호박, 양파, 된장. 시어머니가 쓰시던 냄비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국자로 국물을 떴어요. 서툴렀습니다. 레시피를 봐도 잘 모르겠고 불 조절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시어머니의 된장찌개와는 달랐지만 그래도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내가 만든 된장찌개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부엌을 봤어요. 내가 응. 어머니 레시피 보고 만들었어.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 수진아. 정말? 응. 엄마 맛이랑은 다른데 그래도 따뜻해.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어봤어요. 짰습니다. 간 조절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시어머니가 대답해 주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요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하나씩 따라 만들었어요. 처음엔 실패가 많았습니다. 태우기도 하고 너무 짜게도 만들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 나아졌어요. 맛이 시어머니와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맛있다. 엄마 생각나네. 그래? 응.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리를 채우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을 이어가는 건 가능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냉장고에 반찬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텅 비어있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를 꺼내 채소를 썰었어요. 시어머니가 내던 소리, 이제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밥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어느 날 아침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엄마. 반찬 떨어졌는데 사돈댁이 안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 제가 갈게요. 내가? 네, 반찬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엄마를 위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역줄기 볶음,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하나하나 정성껏. 다음 날 친정에 갔습니다. 보냉백 가득 반찬을 들고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수진아, 이걸 내가 다 만들었니? 네, 엄마. 언제 이런 솜씨가?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늦게 배웠지만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넌 시어머니 복 있구나. 그 양반한테 좋은 것도 많이 배웠네. 네, 엄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회사 동료들이 물었어요. 팀장님, 요즘 도시락 싸 오시네요? 네, 직접 만들어요. 부러워요. 저도 집밥 먹고 싶은데. 동료의 말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점심시간. 저는 도시락을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드실래요? 제가 하나 더 싸왔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동료는 기뻐하며 받았어요. 작은 나눔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끼셨던 기쁨이 이런 거였을까? 퇴근 후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봉사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저 김정숙 씨 며느리인데요. 봉사 모임 대표님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 며느리분. 어서 오세요. 제가 시어머니 대신 봉사 좀 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숙 씨가 안 계시니까 일손이 부족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주말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도시락 봉사였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담기도 하고 반찬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숙이 생각나네. 정숙이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은 못해도 시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어느 토요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배달하시던 곳이었어요. 저, 김정숙 씨 며느리입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반가워하셨어요. 아, 정숙 씨 며느리분. 정숙 씨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래서 왔어요. 시어머니 대신 반찬 좀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원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시어머니 레시피로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이 정숙 씨 반찬 그리워하시는데. 할머니들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셨어요. 누구야? 정숙이 며느리예요. 반찬 가져왔어요. 아이고, 정숙이 며느리구나. 어서 와. 할머니들은 저를 반겼습니다. 반찬을 나눠드리는데 한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숙이 맛이네. 이 맛이야. 맛있으세요? 그럼 정숙이 생각나서 눈물 나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시어머니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오는 길,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할머니예요? 응. 우리 할머니처럼 따뜻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운 얼굴,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엄마 닮아가는 것 같아. 어머니 닮아가는 거라면. 좋아. 저는 남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시어머니 친구 박선자 씨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요즘 봉사 다닌다며? 네, 시어머니가 하시던 거요. 정숙이가 기뻐하겠다. 내가 이어받아 줘서. 박선자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 너 정말 착해졌다. 예전하고 달라. 착해진 게 아니에요. 이제야 배운 거예요. 뭘 배웠는데? 사랑은 크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는 거래요. 박선자 씨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 정숙이 말버릇이었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영정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이어갈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레시피 공책의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을 위한 반찬, 교회 봉사 도시락 메뉴, 이웃을 위한 음식들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차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어머니, 왔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올려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 만들어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어머니는 저한테도 사랑을 주셨어요. 다만 제가 못 봤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편지 읽고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냉장고 메모, 레시피 공책, 생일 선물. 다 봤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사랑하고 계셨네요. 남편이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대로 효도 못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엄마 사랑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어머니처럼 살겠어요. 완벽하진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게요. 그게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를 감쌌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곳.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봉사하시던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 시어머니가 반찬 나눠주시던 곳이에요. 그랬구나. 요양원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모다. 이모,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어? 그럼 너희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 왔어. 아이들이 제게 안겼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응, 전에 우리한테 밥 해주시던 할머니요. 그 할머니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이모, 자주 와요. 그럴게. 약속해. 도시락을 나눠주는 동안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정숙 씨 며느리지? 네, 맞아요. 정숙이가 자주 얘기했어. 며느리 자랑. 네. 며느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산다고, 자랑스럽다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늘 하셨지. 우리 며느리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씨도 착한 사람이네. 정숙이 닮았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갔다 왔어요. 할머니들이 어머니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저 자랑하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사랑을 이제 제가 세상에 전할게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를 꺼냈어요. 채소를 써는 소리, 시어머니가 내시던 그 소리.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 안을 채웠어요. 여보, 일어났어? 밥 먹자.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오늘도 맛있겠다. 천천히 먹어. 저는 남편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식사를 하는 동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냉장고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신 메모. 며느리 좋아하는 나물 토요일에 해줘야지. 저는 새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남편 좋아하는 반찬 내일 만들어주기, 엄마한테 반찬 배달하기, 요양원 할머니들 도시락 준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기록하고
실천하는 것.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착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거기서도 행복하세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 시어머니의 품처럼. 저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해요. 별빛이 제게 답했습니다. 반짝반짝.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레시피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사랑은 크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는 것.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 이제 제가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제 손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던 시어머니, 그 따뜻한 밥 냄새가 이제는 제 가슴을 울립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압니다. 사랑은 차례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사랑,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후회 없이. 감사합니다.